5명 중 1명은 개를 기르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과 관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채권단이 정한 마감 시한 오늘까지 금호타이어 노사의 자국의 회관 제출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사는 내일 최종 담판을 하기로 했지만 무산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지역 예술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5억 원을 들여 지은 스튜디오가 전격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집이 큰 개들이 작은 개 여러 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만약에 사람이 물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산책객들이 조용한 오후를 즐기던 광주의 푸른길 공원. 공원 한복판에 나타난 대형견 셰퍼트들이 주인과 산책을 나왔던 소형견 4마리를 잇따라 물어뜯어 3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목을 이렇게 물고 떼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굴르니까 다른 한 마리가 와서 배를 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즉사했죠. 놀란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집을 탈출해 목줄 없이 도심을 활보했던 셰퍼트 4마리는 5시간 만에야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피해 견주가 가볍게 물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반려견이 크게 늘어나며 사람을 무는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돌아다니면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왜 저분은 개 입마개를 안 하고 이렇게 산책로에 공원에 데리고 나왔나. 자기 개는 안 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개 입장에서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도 아니고 다 경계를 하고 물려고 달려들고. 늘어나는 반려견 안전사고에 정부는 인명피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동반 외출을 할 때는 개의 크기나 품종과 관계없이 언제나 이렇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감시를 강조하는 개파라치 제도와 몸 높이 40cm 이상 개에 입마개를 의무화하자는 대책 등이 나왔지만 여러 부작용 우려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갇혀 있고 묶여 있던 개들이 이제 사고 나는 건데 그거를 24시간 입마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견주분이 견사 관리도 잘 하시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개를 기르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반려견 수가 늘어나는 동안 동물 보호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는 안전과 관리 대책은 아직은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 채권단이 오늘까지 노사에 요구한 경영 정상화 합의가 끝내 실패했습니다. 일단 채권단이 정한 시간은 지났지만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와는 별도로 내일 하루 더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망이 박진하는데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적 타결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이 노사에게 준 한 달의 시한이 오늘로 끝났지만 노사는 끝내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터져나온 외국 자본 매각설에 대한 입장차 때문입니다. 채권단이 회사를 중국계 회사에 팔아넘길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노조는 합의를 포기하고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매각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정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해외 매각은 언제든 자본 철수를 통해서 저희 공장이, 국내 공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사측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건 노조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생존과 지역 경제의 안정인데도 노조가 확실하지도 않은 해외 매각설을 꼬투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 관리를 받게 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다 더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에게 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 관리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이고요.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는 데는 더욱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일정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와 곡성 공장 5천여 명, 190개 협력업체 만여 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채권단이 정한 시한까지 노사 합의가 실패하면서 이제 눈과 귀가 채권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내일이라도 당장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어 금호타이어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미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무효화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밟겠다는 겁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생 과정에서 한때 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선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방법입니다. P플랜이 적용된다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4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고 영업활동 역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이나 임금 삭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두 번째 경영 정상화 절차는 구성원들에게 가혹할 만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한국 지원 문제로 머리가 아픈 산업은행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한 법정관리행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가를 채권단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임원 추천위원회는 현 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3일로 끝남에 따라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3, 4위를 기록한 후보들이 면접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이들이 4년 전 윤장현 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정실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가 원장 선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출신의 유명 사진작가인 배병우 작가의 성추문 소식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배병우 스튜디오를 전격 폐쇄했지만 추문의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계 명인들의 창작 공간이 즐비한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개관 1년 3개월째인 배병우 사진 스튜디오. 지역 출신 저명 작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이제 줄낚시 놓고요. 그 부표라는 거에서 그 암초 이런 거 부표 같은 데다가 배 딱 묶어놓고 수영하고 이제 놀고 있다가 거듭 몇 마리 걷어 올라오면 거기서 된장. 소나무 사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유명세. 시에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독특한 건축물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폐관 조치된 건 지난 주말. 작가와 관련된 추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시 당국이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 작가의 성추행 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상황. 설계 당시부터 작가의 뜻이 반영된 거리의 대표적 건축물로 배병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쉽지 않아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문화의 거리와 창작예술촌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국의 급선무입니다. 시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에 당분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또 사진 작가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서 전국 각 분야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옛도심 활성화 전략이 성추문이라는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화순에서 산불이 발생해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화순군 북면의 수리마을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2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89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평화축제로 만들어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광주입니다. 평창의 평화의 물결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는 평화에서 이제 연대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지름길이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유 시장은 오늘 평창올림픽 폐막에 맞춰서 한반도기 하강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은 기간 동안 대회를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제수영연맹 홀리오 마글리오네 회장은 지난 9일 평창에서 윤 시장을 만나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규성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최규성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100여 년간 쌓아온 공사의 경험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김제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사장은 19대 국회 때는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고영구 신임 광주 가정법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학대받는 아동 같은 가정 내 약자 문제와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이 단순히 송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견적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가운데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 81개 기업이 참가해 활발한 구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늘 광주를 거쳐서 내일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광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작년보다 700여 명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4,400여 명으로 작년보다 425명 줄었고 전남에서는 284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8곳으로 작년보다 6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